여기 이 구획 있죠? 큰 길을 넘어가면 이 뒤쪽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가 가성비 아파트고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러 갑니다. 5천만 원 넣어가지고 벌써 6천만 원 버신 분 있다. 여전히 아직 싼 지역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좀 걱정도 돼요. 왜냐면은 너무 유튜브에서 이렇게 싼 지역을 막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데 알리지 마시고 저희끼리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학까지 오시나요? 오늘 마중 나왔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이의 엄마이자 8년 동안 소액으로 투자를 해온 현장파 투자자입니다. 오늘은 부천을 가려고요. 이미 서울 수도권 날아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실제로 비싸지기도 했죠. 근데 저같이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부천이 지하철이 7호선이 깔려 있어서 지하철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을 못해서 뚜벅이로 현장 다녔는데 뚜벅이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보실 수 있어요. 오늘 또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지하철 타고 부천시청역으로 왔습니다. 부천이 되게 큰데 원래는 하나의 시였거든요. 근데 너무 커가지고 구가 나눠졌어요. 부천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중동, 상동. 저희가 지금 부천시청역 상동에서 중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점이 되는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부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나쳐온 데가 광명, 구로를 지나왔고요. 동작구를 지나왔습니다. 보라면 상승배기 상도, 동작구. 올라가니까 서초, 그 다음에 요년에서 강남구청에서 강남. 이렇게 해서 쭉 타고 한 번에 서초와 강남 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7호선입니다. 부천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교통이에요. 출퇴근할 때 갈아타면 어떠세요? 싫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7호선을 타고 한 번에 쭉 여기까지 강남까지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수도권 안에서 되게 가성비가 있을 만한 지역이어서 오늘 끝까지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투자했었던 투자금이 한 3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벌써 7년이 흘렀네요. 그 소액으로 투자하던 시기에 평균 투자금 한 8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할 때도 서울은 어려웠고 경기도랑 그 다음에 지방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850만 원이면 빌라 주로 많이 보신 거예요? 빌라는 안 했고요. 아파트 했습니다. 아파트로도 돼요? 그럼요. 아파트도 되죠. 오늘 제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모르면은 못하는 거고 알면 또 할 수 있는 거라 이게 내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뭘 해볼 수 있을까? 라고 막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겁먹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시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백화점 있는 데로 나갈 거거든요. 이 위쪽으로 아파트가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서 구축 아파트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소중한 종잣돈을 좀 불려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특히 1기 신도시 안에서의 구축을 볼 때 아파트가 되게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백화점이고요. 1층에 명품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소비력이 있는 것들을 백화점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천이 백화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백화점, 또 하나는 롯데백화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천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싫다. 왜냐면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1기 신도시가 원래 계획으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가 엄청 이제 큼지막해요. 쾌적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좀 걸어가다 보면은 마트도 나와요. 그래서 소비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 부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신도시를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다 살기 좋은 분위기가 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만 보고 매수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도시의 위치예요. 위치. 이 강남으로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신도시가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달라지고, 여기가 7호선을 타고 한 번에 강남권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부동산 매수할 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마트. 역에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백화점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좀 걸어 올라가면 이제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랑도 가깝고 내가 소비하기 위해도 편리한 위치에 아파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소액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도시 현장을 다닐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부천시청역에서 여기 이 구획 있죠? 여기가 입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비싸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큰 길을 넘어가면 이 뒤쪽 아파트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가 충분히 역과 백화점의 환경을 누리면서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런 데가 가성비 아파트고 이런 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러 갑니다. 소액으로 한다고 해서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그럼에도 되게 괜찮다고 보시는 포인트는 명확히 뭐예요? 포인트는 교통이죠. 7호선이 한 번에 강남권역으로 들어가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신도시는 원래 살기가 좋아요. 아파트들이 다 대부분 초등학교를 또 끼고 있어요. 초등학교 주변에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도 있어, 편의시설도 가까워, 다 그렇게 살기가 좋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교통이다. 교통이 너무 강남이랑 멀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서 거주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출퇴근 자체가 안 되니까. 분당 평촌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지만 서쪽 생활권 안에서 가성비 있게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베드타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중동 쪽으로 왔는데 상동 쪽으로 넘어가면은 학원들도 굉장히 많아서 부천 안에서 좀 아이 교육 신경 쓴다 그러면은 좀 상동, 7호선 상동 쪽에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근데 자모님 부천 쳐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부천역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게 부천역 전깃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깃줄? 너무 다 다닥다닥 BJ들이 인터넷 방송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천역에서 BJ들 거기 방송 금지시킬 정도로. 부천시가 구가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엄청 커요. 각각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곳의 모습을 보고 그게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얘기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교통이나 학군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옛날에 송파구에 롯데타워 지어질 때 싱크홀이 나고 여기 막 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송파가 좀 쌌어요. 항상 기준에 의해서 그 지역들을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해야지 괜찮은 곳들이 쌀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실 때는 이렇게 현장에 와보시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천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이 초등학교 때까진 키우기 괜찮지, 근데 중학교부터는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된다. 맞아요. 왜냐면 거기가 더 학군지니까요. 사실은 수도권에 학군지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목동이나 대치나 평촌 같은 데들이 학군지입니다. 그 외에는 학군지가 아니죠. 그러면 학군지 아니니까 다 투자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왜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는 좀 학군지까지는 들어가고 싶진 않아. 근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아이를 좀 서포트를 하고 싶어. 그럼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시 학원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거주 수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형성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수도권에서는 학군 환경보다 교통이 훨씬 중요합니다. 장모님, 근데 막 커뮤니티 이런 데 보니까요, 막 구축 너무 많아서 재건축 어렵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통도 힘들고 이런 댓글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런 이야기들 많죠. 근데 그런 거는 투자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투자랑 상관이 있는 거는 내 투자금에서 수익률을 20%든 30%든 낼 수 있는 투자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부천에 작년에도 투자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한 5천만 원인가로 투자해서 벌써 6천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 만에. 결국에는 1억 1천만 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미 이 지역에서도 돈 번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요. 물론 재건축이 되면 좋겠죠. 근데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싼지 비싼지를 모르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재건축이 어쩌네, 뭐 리모델링이 어쩌네, 막 교통호재가 어쨌네, 막 이런 얘기들로 내 마음이 동한다.
근데 그 아파트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 모른다. 그럼 준비 안 된 겁니다. 그래도 일기 신도시인데 재건축 이슈는 그냥 없다 치고 가야 돼요, 여기는? 일기 신도시가 여러분 분당부터 해가지고 평촌, 부천 다 재건축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유는 용적률이 높아서 한 230%, 40% 이렇게 높거든요. 이렇게 신도시 중에 입지가 좋은 데는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리모델링이 되고 있고요. 분당 같은 곳들, 그리고 부천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도 용적률이 개중에 낮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구축이어도 나중에 재건축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사시면 좋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진 않지만 플러스 알파로 보신다면은 용적률이 210% 미만이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플러스가 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통이 힘들다. 비싼 아파트는 또 너무 비싸다. 뭐 그럴 바에 서울 가지. 이런 것들. 사람이 많아서 힘들다는 거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다는 얘기죠. 뭐 이 가격이면 서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투자는 그런 비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모르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내 돈을 그냥 저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투자는 수익률 100%를 바라보는 투자고요.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투자가 오히려 멋들어진 투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실질적으로 불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재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 넣어가지고 벌써 6천만 원 버신 분 있다. 여전히 아직 싼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좀 걱정도 돼요. 왜냐면은 너무 유튜브에서 이렇게 싼 지역을 막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많은데 알리지 마시고 저희끼리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싸다고 하셨는데 그 싸다고 생각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전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져 있으면은 지금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 빠져 있어요. 네,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오른 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좀 아직은 좀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찍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한 거죠. 너무 싸서.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분은 저거 진짜 나 한번 시작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그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는 분들이 기회를 잡더라. 제가 소액으로 막 이렇게 과거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라디오가 있었어요. 월브에서 팟캐스트라고. 그래서 거기 팟캐스트에서 이제 말해주는 그 분당, 평촌 막 이런 데들 막 들었거든요. 근데 소액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 수도권을 막 방방곡곡을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런 정보만 있어도 좀 방향성 잡기가 되게 수월하다 보니까. 아까 100% 수익률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100%인 거예요? 아니면 막 5년에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시면 5년은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안에 뭐 2년 만에 수익률이 100% 난다 그러면은 고마운 일이고, 근데 5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 20%죠. 연 20% 수익률. 근데 운이 좋으면 아까 그분처럼 1년 만에도 수익률이 나기도 해요. 자모님, 그럼 부천은 특별히 어떤 곳을 봐야 돼요? 아까 그 중상동 이쪽 그냥 약간 메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부천은 중동, 상동을 메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상동이 요렇게 네모로 길고요. 그 다음에 중동도 요렇게 옆으로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7호선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랑 위쪽을 같이 보시면 돼요. 길을 잃으셨나요? 잠깐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갑시다. 잠깐만. 어디로 나가야 되지? 됐다. 가자. 방향성 체크. 근데 제가 방향 감각이 좋은 편 아니어서 제가 운전을 못하는 이유도 오른쪽 왼쪽이 항상 헷갈려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현장 다닐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아예 저기 서서 움직이질 못해요. 뱅뱅 돌아. 그래서 뱅뱅 돌다가 눈물 흘리고 막 울고
이게 뭐야 하면서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예.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왜냐면 아예 뭐 아파트를 못 가는데 아예 길을 잃어가지고 그때보다 진짜 많이 나아졌죠. 지금 하도 많이 다니니까.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다 구축이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어떻게 이 아파트를 봐야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더 잘 고를 수 있는지를 제가 아파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덕유마을 4단지라는 데고요. 구축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바깥을 보시면은 별 차이가 안 느껴져요. 뭘 기준으로 보셔야 되냐면 방 개수. 방 개수가 3개인 것부터 보셔야 돼요. 엄청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20평대랑 30평대가 섞인 아파트가 일단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20평대 안에서도 방 개수가 3개인 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방 3개짜리랑 방 2개짜리랑 투자금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방 3개를 우선으로 해서 보신다. 그래서 이 단지가 방 3개짜리에 26평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특징이 뭐냐면 이 아파트 옆에 저 아파트고 저 아파트 옆에 그 아파트거든요.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위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방 개수로 차이가 난다. 같은 24평이어도 어떤 데는 방 2개짜리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방 3개짜리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26평인데 왜 방 2개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방 2개로 구조가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이런 구축 아파트들은. 장모님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제 매물 보고 투자도 해보고 이제 알게 된 거죠. 내돈내산 경험. 이런 구축 아파트들이 많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위치고, 두 번째는 평형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구조입니다. 근데 위치가 좋은데 평형이 10평대만 섞여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10평대는 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평대를 우선으로 보시고 20평대에서도 방 3개 구조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알짜배기 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장모님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구축, 신축 다 해당되는 거예요? 구축, 신축 다 해당돼요. 모든 지역들에 다 해당되는 기준이에요. 지방 빼고. 서울, 수도권. 네. 위치, 구조, 평형 그걸 다 만족하는 100점짜리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다 보니까 비싸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강점을 확실히 가지면서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것들을 투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 정도의 위치에 구조적인 어떤 강점을 가진다든가 아니면은 평형적인 강점을 가진 그런 것들을 투자를 하면서 돈을 좀 벌어왔어요. 위치가 완전히 100점짜리 아니더라도 한 50점에서 60점 정도 되더라도 위치는 봤었던 것 같아요. 50점에서 60점이면 역에서 한 몇 분 거리인 거예요? 15분에서 20분? 그 정도면은 위치가 나쁘진 않은 거예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매매랑 전세 사이 갭만 보고 하고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갭만 보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갭만 보고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아파트가 더 좋은지, 어떤 지역이 더 좋은지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돈내산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가지고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부천이 살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공원이 있거든요. 중간에 큰 공원이랑 산책로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되게 쾌적하고 좋은 느낌이 나고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대학병원이 있거든요. 매번 가진 않지만 내가 아플 때는 빠르게 갈 수 있는 병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나이트 근무나 이런 걸 많이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거주 수요도 있다. 병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역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이제 이 주변에 아파트가 나와요. 첫 번째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누가 봐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 역에서 좀 더 멀어지는 아파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파트를 보면은 여기서 좀 먼데 괜찮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역이랑 아예 도보로 걸어서 접근이 불가한 게 아니고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구조도 괜찮고 평형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집 있는 건 아니시죠? 집 없어요.
아니, 이런 거 댓글에 좀 달리기 때문에. 아, 집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다? 집 없어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투자 시작했을 때 가장 후회했던 게 뭐냐면은 몰랐던 지난 날들.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모르는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시간들이 되게 저한테는 후회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아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까 위치와 평형과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치가 50점 정도 되는데 평형과 구조가 좋은 아파트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까 역에서 좀 걸어왔어요. 저희가 한 15분 이상 걸어왔고, 그래서 여기서 좀 멀다 느껴지는데 여기가 방 3개짜리 계단식 구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본 10평대 아파트나 아니면 방 3개짜리 복도식 아파트랑은 외관 자체가 좀 다른 모습들을 띠고 있고요. 여기가 30평대가 있는 데거든요. 네. 여기 베란다 보시면은 길쭉하죠. 저렇게 창이. 저런 게 30평대. 위치는 세모인데 평형이 20평대랑 30평대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20평대, 30평대, 40평대가 같은 단지에 섞여 있는 아파트들이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돼 있고요. 동간거리가 넓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가 좋고요.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20평대, 10평대가 섞여 있는 아파트, 그 다음 순서로는 10평대만 있는 아파트, 이렇게 사람들의 선호도가 순서대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가 없고 계단식 아파트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20평대가. 그래서 평형과 구조 부분에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위치도 여기가 꽤 괜찮기 때문에 위치와 평형과 구조의 교집합에서 꽤 괜찮은 점수를 받는 아파트여서,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금에 들어온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위치가 다 좋다라고 한다면 100점이다. 그러면 세대수가 더 크고 평형도 괜찮고 구조도 괜찮은, 그러니까 교집합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 평형 구조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첫 번째는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가 사실 망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범위망을 좁혀가면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눈에 보이고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또 꽤 괜찮은 것들을 계속 필터를 걸어서 교집합으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이 왜 현장을 다녀야 되냐면요, 값을 매겨놓는 사람이 없어요. 매도자가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는 거고요, 매수자가 사고 싶은 가격에 만나는 거거든요. 심리가 반영하는 거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좋은 거는 다 비싸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현장에서 아파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서 어긋나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투자자들은 그런 아파트를 매수를 하죠. 자모님, 부천의 모든 아파트 다 다녀보셨어요? 거의 다 다녀봤어요. 여기 거의 한 30번 넘게 온 것 같아요. 부천. 물론 길을 다 길치기 때문에 외우고 있지 못하지만. 자모님, 네. 그럼 이런 아파트 위치들도 다 그냥 보기만 해도 평형 보이고 그래요? 대략 보여요. 쟤는 몇 평이에요? 오른쪽이 20평, 여기 옆에가 30평, 저쪽은 30평, 이쪽 30평. 어떻게 해서 왜 달라요? 사이즈가 다르니까. 베란다 사이즈가 40평은 더 커요. 베란다 사이즈가. 근데 이게 뭐 바깥에서 뭐 안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엄청 뭐 투자에 엄청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도 많이 보니까. 네. 그럼 자모님은 언제 파세요? 수익이 났을 때 팔죠. 100에서 200% 사이가 났었을 때 팔 생각을 하죠. 제 투자금 기준으로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억에 3억 5천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5천만 원에 2배 정도가 되면 1억이잖아요. 그 아파트가 5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세금이 갑자기 더 확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전세금이 오르는 것들은 매도할 때 기준은 안 되고요. 내 투자금 대비 매매가가 수익이 났다. 그리고 그게 내 기준에 충족을 한다. 라고 할 때 팔아요. 그래서 수익이 나지 않았으면 보유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하세요? 내야죠. 이제 내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소액으로 막 여러 개를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나를 사서 그게 수익이 나면은 팔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집을 여러 개 사면서 취득세를 막 뭐 물론 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사서 수익이 나면은 매도하는 거 그리고 1주택을 매도할 때는 사실 그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은 2년 보유하면은 일반 과세고요. 조정대상 지역에서의 1주택 매도는 그것도 중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아파트로 바꿔서 그거에 대한 수익이 나면은 매도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6천을 가지고 계시면 6천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자, 왜 돈을 벌고 싶으셨어요? 결정적 계기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신장의 한쪽이 영구훼손돼서 그게 이제 복구가 안 된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병원에서 5일을 있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현타를 맞았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요로 감염으로 입원을 했는데 병실이 다인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인실에 폐렴 환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8개월 때인데 1인실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인실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폐렴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걱정됐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린데. 아니 내가 좀 더 돈이 있고 이런 부모였으면은 우리 아들을 좀 더 괜찮은 상황에서 좀 케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장에 잔액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그때.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안 쌓아놓으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무원이고 대기업이고 통장 잔액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몰랐어요. 대부분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을걸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거기서도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난 진짜 경제적으로는 진짜 꽝이다. 진짜 아는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자식 아픈데 병원비도 못 내는 엄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소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는 인생을 살면 내 뒤가 있을까? 또 내 자식의 뒤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제 자신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책임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인생과 제 자식의 인생을. 저도 처음에는 너무 모르니까 책을 읽었어요, 책. 근데 이제 책을 읽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책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커뮤니티 소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죄다 가입해서 이제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막 어떤 글들을 읽고 막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 투자를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 글을 읽으면서 이제 탐색을 했었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플랫폼들을 옮겨가면서 강의를 수강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초반에는 거의 안 갔어요. 왜냐면은 그 강의장에 가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한두 달을 허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아들이 정기검진 날짜를 앞두고 이제 자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분명히 변하기로 했었는데 뭘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행동까지는 옮기지 않았구나. 장호야 정신 차려. 너 진짜 과거처럼 살기 싫다며. 근데 왜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좀 실제로 이렇게 현장도 다녀보는 행동들을 옮겨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2018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2018년 시작을 했고 지금 2025년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니 기분이 어떠세요? 단단한 벽돌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항상 이렇게 파도가 쳐올 때 되게 불안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에 서 있는 느낌이 아니라요. 이런 어떤 파도에도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벽돌집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투자 시작하고 돈 벌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는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볼 수 있는 거, 제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무원일 때는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동남아 이런 데를 시간만 나면은 나갔어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돈이 없는데 여행에 비용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텅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면서 아, 그럼 어떡하지? 나 또 이제 6개월 동안, 1년 동안 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되네? 이러면서 이제 살고 또 돈이 모이면 여행을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이랑 가고 싶은 곳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고, 가족들한테 좋은 거 먹일 수 있고, 좋은 거 보여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 가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막상 저 혼자 또 보려고 하면 되게 헷갈릴 것 같단 말이죠. 그때 그냥 자모님한테 또 뭐 여쭤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언제나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진심이고,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저랑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열심히 안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번 매 순간마다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돈 걱정을 근데 안 하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과 이 돈이 연결이 안 된 게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 열심히 사는데 내가 되게 성실하게 사는데 내 돈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돼? 그런 분들을 진짜 꼭 돕고 싶어요. 처음에는 쉽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 투자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밟아나가는 게 전 되게 쉽게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쉽게 시작하시고, 두 번째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되게 성실하게 참여를 하셔야 돼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는 성실히, 다만 너무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을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년에서 4년 뒤에 여러분들의 연봉 안에서 모으는 속도보다 이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 겪은 과정이고요. 매일의 일상에서 내가 이렇게 돈 모아서 뭐해? 라는 생각에 멈춰 계시는 분들은 투자를 통해서 불려나가시는 방법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파트 볼 때 싼지 비싼지 되게 헷갈리실 때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경험으로 싼지 비싼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찾고요.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계약을 하는지, 그런 모든 과정들 A부터 Z까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분들은 매수하기 전에 매도가 엄청 고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서 안 팔릴까 봐. 그래서 제가 또 매수할 때부터 매도가 잘 되는 아파트를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전세를 놓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주의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잘 알려드립니다. 자모님께 배우고 많이 정말 인생이 변했다는 분들, 제 유튜브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분들 다들 그냥 처음부터 돈도 많고 똑똑하고 그냥 부동산 잘 아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또 소액으로 시작했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소액을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저를 찾아오시고요. 최근에 기억이 남는 분은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그 상승장에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경기도 외곽의 집을 되게 비싸게 사신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넣었고, 그러고 나서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저를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돈이 그 먼저 투자한 거에 너무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자모님, 제가 이 돈으로도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또 첫 투자를 되게 잘 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다음 투자를 이어나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걸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번째 투자를 하셨고 5천만 원 넣어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항상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깨닫는 거는 몰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몰라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알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부천 그 5천만 원으로 투자하셔서 지금 1년 만에 6천만 원 버셨다는 맞아요. 그분이 이제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싱글분들은 사실은 혼자 벌어야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돈을 적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부천 투자를 앞두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장모님 부천이 별로인 것 같고 이게 제 전 재산인데 제가 또 모으려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걸 투자해도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쌀 때 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거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투자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이분이 두 가지 다 충족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라.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투자를 했고 수익을 낸 거죠. 사실 투자할 때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확신이라는 게. 사실 경험이 생겨야 또 확신이 생겨요. 근데 경험이 없을 때는 그러면 확신을 어떻게 갖냐? 기준으로 갖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해 왔던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망하지 않거든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관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느끼는 직관과 반대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투자는. 소액으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꾸준히 쌓아서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억을 한 번에 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해요.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2배씩 불려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3천만 원 갖고 계시다 그러면 6천만 원 6천만 원을 1억 2천으로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셔야지 3천을 1억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뭔가를 찾으시니까 거기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 3천인데 언제 10억 만들어? 그러면 아예 시작도 안 하게 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를 단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과정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서울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똑같아요. 돈 불리기도 똑같고요. 근데 이 영상을 또 보시고 나서도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또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클릭하시고 그 질문들을 좀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라이브 코칭을 해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될 때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늘 하루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포기해요. 그리고 다음 날에 다시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날들을 많이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끝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작할 때 그 옆에 그 시작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까지 이어진 이 부천 임장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뿅! 어디 가세요? 지금 레고 사러 가고 있어요. 아들이 사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닌자의 조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